질문을 좀 사실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재 소속이 돼 있고 저는 딸이 아픕니다. 근데 회장님을 제치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버렸어요. 뭔가 하면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분이 처음에는 당사자가 거기 법을 개정하는데 참여를 한 것 같았는데 끝에 가서는 흐지부지 됐다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사자가 들어가 있지 않고 보호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렇게 흐지부지한 법을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왜 자꾸 기성복을 입히냐 이거죠. 맞춤복을 입혀야죠. 당사자가 들어가 있는 그걸 우리가 원합니다. 부모들도 당사자도. 그리고 이 강남 사건이 그 환청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드는 분들이 환청이 뭔지도 모르면서 법을 만든다는 거 정말 그렇습니다. 아셔야죠. 이 환청이 그리고 망상이 그러고 왜 사건에만 자꾸 신경을 쓰시냐 이거예요. 이 환자들의 그 고단한 삶을 어떻게 하라고 그것도 해주셔야죠. 누가 병나고 싶어서 났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뭘 사건만 가지고 뭐 어쩐다 저쩐다 그리고 방송에서 입원도 어쩌고 취업도 힘들다 그걸 방송 내보내면 어떡합니까? 우리 환자나 우리 보호자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장애인법 15조가 없어지든가 새로운 어떤 법규를 만들든가 했는데 15조를 없애버리는 게 또 쉽지 않나 이렇게 이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거를 헤아려 볼라니 너무 힘들고 그래서 대충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얘기 못합니다만 어떻게 좀 해주셔야지. 이렇게 힘들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라 이거는 너무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좀 힘 있는 분들이 좀 이거를 좀 해주셔야지 좀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살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에서 답답한 심정을 최근 여러 가지 법 개정 과정이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오해나 복해나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 심정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작업조사협회에서 작업조사사이라고 윤슬기라고 합니다. 지금 이 공동 주제한 아이가 정장인 당사자로서 참여하고 계셔서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입원된 상태에서 우리 현실을 그렇다면 일단 입원된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듯이 어떤 작업치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부분 원치 않는데 참여하게 되고 그 보도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청소나 빨래 이런 게 그 작업치료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한 대한작업조사협회도 그런 13,000명의 작업조사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치욕스러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자에 대해서 그 인권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용인정신병원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치료라는 명목으로 개의 밥을 주거나 이런 노동들이 말도 안 되는 노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저는 같이 정말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생각에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 좀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에 있을 때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라든지 또 장애인 인권센터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곳곳을 이렇게 감시한다든지 이런 외부적인 형태의 조치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작업치료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보도된 언론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계신 분들의 직업 윤리는 어떻게 하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자기의 이웃, 자기의 형제들이 그렇다면 참지 못할 행위를 어떻게 그 공간에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가. 그는 제 생각에는 그 지금의 정신보건법상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서 너무나 좀 획일적이거나 쉽게 말하면 저희는 국가면허입니다. 국가에서 부여되는 작업시설사는 명령인데 정신보건 그 시설 중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도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걸 같이 있지 않게 하기 때문에는 많은 치매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탈시설이 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 함께 살기에 가장 올바른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시설들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지금의 심각한 사태를 줄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저희 어떤 서비스 제공자들이 그 안에서 자기의 직업윤리를 가지고 그런 인권적인 차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전달의 과정에 대해서 고민돼야 되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거 유재춘 교수님의 생각에서도 저는 작업치료를 왜 그렇게 정신과에서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런 과정에 그 자기의 직업 윤리로서 분명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왜 그렇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가고, 지금 개정된 정신보건법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부분이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병원 내 작업치료와 관련해서 그때 관행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약간 지금 질문이 조금 있었는데 조금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첫째는 거기 나온 그런 이제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가 아니다. 거기 용인병원 이사장님 지금 정신과 의사가 아니거든요. 실제 많은 정신병원의 이사장, 그 주인들이 정신과 의사가 아닌 사람이 정신병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가 사실은 좀 잘못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일들이 벌어진다고 우선 생각할 수 있고요. 크게 봐서.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의료보험 수가에 작업치료에 대한 것들이 보상이 형편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들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의료급여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작업치료사를 고용할 만한 여력이나 의지가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달라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잘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개인들의 선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개인의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 제도화되고 문화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면이 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신보건법 그 시행을 위한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런 하위 법령 과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것도 가능한 경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좀 꺼주시죠. 네. 네, 저는 부천 루카스병원에 낙동동에 다니고 있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지난 보름 전에요, 7만원짜리 직업지할 곳에 가지고 면접을 보고 지금 취업을 할 수 있나. 7만원짜리, 한 달에 10만원짜리 직업지할 훈련 작업장입니다. 훈련병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요. 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이 보건복지법을 상당히 많이 추적해갖고 온 입장입니다. 여기 까미 선생님들이 많으실 때, 까미에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개정안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아까 지한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편향된
관점들이 충돌되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김나우 대표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요. 한 가지만 사회자 선생님이 오늘 따로 많지 않았으니까 사회자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요. 지금 보건복지부에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사실도 거기서 논의가 될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 예산입니다. 8만 명 중에 절반, 4만 명 중에 절반이 나올 경우 어떻게 우리 시설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오늘 언급에서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8명이 살고 있는 두 시설인데요. 매일 정말 좀 처참하게 되고 있어요. 싸움 낙태를 하고, 그 안 되는 날 주연병을 끌어당기고, 끌어안고, 어떤 데는 막 울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나아지는 게, 그걸 못하는 거고요. 그 이제 신체 타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얼마만큼 시행령 시행 규칙에 적용될 수 있는가 그거를 하나 여쭙습니다. 제가 사회자 선생님한테요. 그리고 네 분 중에 한 분이 경찰 MOU에 대해 가지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찰들은 강제 입원, 행정 입원, 동의 입원, 몇별까지 다 문제 삼아가지고 지금 우리 옥죄이고 있는데 우리들은 보답할 수 있는 게 인터넷 안에서요,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서 저항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이버 뉴스에 글 하나 쓰신 것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언론 쪽에서 지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언론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긍정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혐오 범죄에 대한, 강남 범죄에 대한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건 중심으로 보고 있는 그런 항색 언론에 대해서 우리 정신장애 언론은 뭐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주십사. 그래서 거기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당사자 대표로 참여해 줄 수 있는가? 이걸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법 개정 시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이번 절차와 관련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되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보호자하고 진단 말씀이 동의하면은 이번은 일단 할 수는 있거든요. 2주 내에 국립병원이나 다른 병원 소속 의사 선생님의 2차 추가 진단을 2주 내에 받아야 됩니다. 2주 내에 안 받으면 이제 다 퇴원을 해야 되는 거죠. 2주 내에 받아야 되고 또 그 받은 다음에 계속 또 입원을 시키려면 아까 소개된 대로 의료 적합성,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별도의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 본인이 직접 면담 신청을 하면 직접 면담을 해서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이런 과정, 절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입원 절차가 굉장히 엄격해지면서 실제로 지역사회로 돌아와야 될 정신장애인들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복지와 관련한 그런 규정도 많이 신설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전부 다 예산이 뒷받침돼야지 실행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이 없어도 지역사회에서 보건이나 이 정신장애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고요. 예산이 없어도 안 되죠. 근데 법률은 일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은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예산을 마련하는 부분들은 보건복지부만으로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이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돌아왔을 때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어필을 해야 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작업에 여튼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의견들도 당연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거는 상당한 정치적인 압력들을 높여나가지 않으면은 실현되기 어려운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당사자나 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답변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이나 뭐 이런 것에 관해서는 오늘 변호사님이나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제가 아까 그 맨 처음 질문하신 그 심재 어머님 질문하고 방금 질문하신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만들어진 개정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회 앞에 가서 반대, 여기 한정협하고 우리 파도선 감이 좀 더 반대 시위를 했고요. 가족협회도 반대했고, 정신의학협회도 반대했고, 실질로 다 반대하는 의견을 냈는데도 워낙 이 정치라는 거는 정말 이게 그 정치인들이나 정부의 담당자들이 자기들이 들을 만한 내용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걸 이런 걸 느꼈거든요. 법이 분명히 굉장한 문제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법률가로서 뭔가 일단 정치라는 개념 자체가 막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기존에 병원에 입원돼 있는 알코올이나 이런 중독 환자들은 사실 지금 현재도 정질환의 개념이 거기 정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강제로 입원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 이 법이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없으면 이 법이 말도 안 되는 법인데도 그런 게 다 지적이 되고 또 거기 국회에 관련되는 전문가들도 그런 것들을 의견을 올려도 전혀 분적도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느낀 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정부나 우리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뭘 우리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나름대로 카미를 설립을 해가지고 우리 모여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법적인 의견도 내고 소송도 하고 이렇게 또 국제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한국이 정말 이게 잘못했다는 게 분명히 이제 점점 알려지고 지적이 되고 언론도 거의 연일 보도하잖아요. 굉장히 보도하고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도 정작 정치나 정부는 자기네들을 뭔가 이렇게 했다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정도의 힘이 없으면 안 되고 그 힘은 다른 사람한테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유력한 정치인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다 알면서도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면 훔쩍도 안 하는 게 지금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소비자들 그리고 당사자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족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가족협회 회장님이 나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또 어제 이제 저한테 연락하셔서 집안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협회가 20년 동안 사실 정장님들을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애를 썼으면 이 정도까지 정부가 정말 무인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정부의 그 시행령 TF팀에도 제가 카미 대표로서 당사자한테 대표로 들어가 있고 우리 박인환 교수님하고 들어가 있지만 당사자들이 한 명도 없고 가족협회도 초청받지 못했거든요. 제가 그런 내용을 지적을 해도 정부는 그런 지적을 이렇게 신중하게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소비자단체 중에 가족협회는 우리나라 유일하게 법인단체로서 정신건강 등록된 유일한 단체거든요. 법인으로서는. 그런데도 가족협회조차도 TF팀에 한 명도 안 주고 아예 공문도 안 보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정부가 이런 이 소비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어떤 거 하나도 정부의 의견하고 배치돼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걸 반영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데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거든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가족들이 아니면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지 않는 사람이면 그 병의 상태라든지 뭐가 필요한 건지 아무리 전문가라도 모르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법에 반영이 안 되고 어떻게 다른 법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거 이제 토론회는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발걸음이지만 우리가 좀 더 또 모여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복지법 15조를 푸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 그 뭐냐면 그거 완전 차별이거든. 정장애인이라고 장애인 복지 혜택을 안 보고 인권에서 제외하고 정부에서 장애인 관련 행정부서에서 전혀 취급도 안 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풀면 사실 굉장히 많은 복지란 이런 것들이 풀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권이 생기는데 그걸 안 푸는 걸 장애인 대표, 비례대표 의원이 그걸 반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들린 얘기가. 그만큼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장애계에서도 정장애인들은 이렇게 자꾸 따돌리려는 이런 거는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그래 의견을 내지 않으면 안 움직이고 또 언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언론도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단체나 행동이나 뭐 장애인들 심지어 자기들 밧줄 걸어가지고 육교에다가 휠체어 밧줄 걸어가지고 떨어가지고 거기서 고공시위 농성하고 있어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 천일 3년 4년씩 그냥 광화문에 농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치열하게 투쟁해가지고 싸워내거든요. 근데 정장애인들이 그렇게까지 하기는 우리가 쉽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모여서 머리 맞대고 의논하고 또 이제 이제는 조금 그 이해관계, 이 정장애 문제와는 조금 서로 자기 단체라든지 이런 이해관계보다는 좀 더 연합하고 또 협의해야 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해가지고 누가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참여해가지고 자꾸 우리 스스로 모이고 이렇게 하면 사실 법보다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법이 굳이 이렇게 심하게 안 해도 다 되게 돼 있거든요. 예산도 있고 관련 인프라도 있고 한데 이게 법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언론이 굉장히 정부 눈치를 봐요. 지금 아무리 부당한 일이라도 자기네들이 이게 뭔가 자기네 꼭 이걸 해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거 아니면 절대로 보도를 안 하고 또 경찰을 내서 뭐 요구를 하면 또 해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범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전부 다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보도를 안 해주면 막 언론이 오히려 비판을 받거든요. 그런 민감한 문제인데 사실 그게 틀리는 거거든요. 틀리다는 거는 틀리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이거 틀리다는 걸 설득을 해야 되고 그걸 알려야 그게 얘기를 듣지. 안 그러면 언론은 틀려도 그냥 보도를 한다고 이 성폭력 범죄의 95%가 정신장애인이다. 뭐 이런 보도도 KBS 1TV, 1라디오에서 9시 뉴스에 내보내거든요. 그 통계를 보면 말도 안 되고 또 묻지마 범죄의 34%가 정신조현병 환자다. 이런 얘기도 대학 교수가 해요. 근데 진짜로 그 숫자를 따져보면 18건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33%라고 이렇게 교수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양심을 버리는 일이지만 그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그래야 하고 우리가 조용하면 그건 그냥 그걸 기정사실로 되어버린다고 국민들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쉽진 않지만 자꾸 모이고 자꾸 이야기하고 또 언론이 잘못된 건 지적을 해주고 뭐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플라도 지금 여기 앞에 이쪽 먼저 아까부터 이런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노력을 감사드리고요. 아까 마지막 패널 분이 말씀하신 국공립병원을 더 늘려야 된다. 그거에 아주 전적으로 정말 동감합니다. 같이 공감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우리 지역에 50병상, 49병상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탈원화에 너무 역행된 정책을 너무 오래 해와서 오히려 국공립에 있던 병상 수를 이를테면 중곡동 그 병원 이름이 뭐죠? 그 병원이 구급병상인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병상이 없어진 걸로 저는 그냥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국공립병원도 다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양심 있는 개혁적인 그런 분들이 많이 좀 그거에서 그렇게 도로 국공립병원들이 늘어나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강제 입원이나 또는 지금 병원에 부당하게란 말이 조금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입원되어 있는 분들을 심의원 몇 중에 그 심의 기구가 없어서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여직도 심판위원회가 각 지자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위원회 분들이 각 정신병원이나 뭐 그런 무슨 케이스가 있을 때 개입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너무 인력도 없고, 예, 또 뭐 그러니까 여직은 의사, 뭐 정신보건 전문의원, 전문가들을 기르는데 많은 그 인력과 저 재정을 쏟아부었다면은 앞으로는 그 수많은 발런티어, 뭐 봉사자로 그러나요? 당사자, 회복된 당사자와 가족들을 거의 좀 중심으로 하는 그런 봉사자들을 많이 좀 교육을 시켜서 모아가지고, 예, 이제는 뭐 전문가들 너무 넘쳐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번에 시행규칙 그거 할 때 앞에 계신 패널분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당사자와 회복된 당사자와 가족들을 많이 좀 포함한, 그리고 일반 건강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정신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그런 수많은 또 조금 좀 은퇴한 공직자라든가 뭐 그래서 많은 수많은 그룹들을 지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던 전국적인 거기서 교육을 시키던 해가지고 그런 심의위원회, 뭐 심판위원회 이런데 다른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도 생각하고요. 이런 토론을 주신 주최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건의사항입니다. 질문이 아니라 이 유재준 교수님께 건의사항인데 이 앞에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진행이 돼야겠고 지금 제가 드린 건의도 많이 진행돼야 하는데 이 병원 어차피 환자들이 입원 절차가 복잡하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거든요. 어떤 경우든 간에. 그런데 그 병원 가면 병실이 그 증상은 치료받는 약은 다를지언정 병실은 하나란 말이죠. 이 환자 저 환자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치료의 효과가 훨씬 떨어지더라. 제 딸을 10년 넘게 병원 해보면 가면 오히려 좋지 않은 부분도 많이 받아오고요. 그래서 이제 건의를 드리면 앞으로 그런 이 법에 의해서 국공립이 많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좀 세밀화해서 증상에 따라서 입원실이 좀 달랐으면 참 좋겠다. 가족 입장에서. 그러면 훨씬 치료 효과가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우리 권오용 사무총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장애인으로서의 대접이 정말 소홀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뭐 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또 옆에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법적 자문도 효과가 있겠지만 교수님같이 질병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장애에 대해서 이건 꼭 해줘야 한다. 이게 얼마나 많은 오히려 그 어떤 장애보다도 더 정말 사회적 그리고 그 가정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케어해주는 그 가족들까지도 장애를 받는 상태를 보면 다른 어떤 그 장애보다도 더 심각하다. 그래서 전문가이신 교수님들이 그런 전문성으로 좀 제안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좀 더 우리들이 그 활동하는데 좀 더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한테만 두 가지 제안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내 말씀은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듣고
제가 애매하네. 두 분 다 드릴게요. 두 분만 하세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워낙 여보세요? 예. 저기 강남역 사건 있잖아요. 진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 명확한 증거를 댈게요. 저는 한국시민장애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임창대입니다. 경찰에 갖고 재단도 좌정신불제 연결되고 안케대가지고 지금 7년째 부상에 자리라고 서울대학교 공대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된 입니다. 그 하고 있고 저는 또 정상인하고 비행 나오고 돈 벌어야 정상인하고 결혼하고 있고 제 자녀들도 지금 대학에 바꿨습니다. 14도 대학이고. 자, JTBC 방송하고 한겨신문이 제작하다가 이것도 아시죠? 자, JTBC 방송에서 퍼서키가 사장입니다. 90년대 말을 알려야겠습니다. 퍼서키가 사장입니다. 90년대 반말 사장이 유명하다. 제가 다 알아요. 노화 때문에 매주 일요일 저녁 9시 40분 방송하는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54회분 그러니까 지난 2주 전에 녹화방송 제가 어디 봤어요. 지금 그 녹화방송 보면은 정부가 얼마나 이걸 은폐하고 있고 사실과 다르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 아무리 진짜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자, 제가 얘기 드릴게요. 예. 자, 알겠습니다. 제가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제발 듣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안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자, 그분이 망상이라는 그게 아닙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은 부산에도 그렇고 부산의 강목사님도 그렇고 은둔이 외투를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은둔 외투를 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30분씩 부모들이 있고 이 삶의 과정을 JTBC에서 전부 다 하다 그래서 봤어요. 제가 앞전에 얘기했다면 전부 다 이런 감기라는 얘기 또 해야 전부 들기 얘기해가지고 이 사건을 전부 다 국정분들이 모릅니다, 이거.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소외라니까, JTBC 방송, 보니까, 이 사람은, 학교에 대해서 은둔형의 사회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강남역에 사건이 났을 때, 사실 한 3시간, 6시, 5시간 동안, 아이들만 여자 가지고 자기 공룡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JTBC에서만 방송했어요. 그 사건을, 현장 운영하는 거. 현장은 다 그렇게 하는데, 딱 보니까, 논리적으로 다 정확하게 막 내려내요. 망상이라고 하면은, 망상으로 했으면, 피해 망상으로 했으면, 절대가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근데 이걸 정부에서 지금 숨기고 있고, 지금, 사회적인 화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화를 갖다 정부에서 지금 정책도 그렇고 지금 왜 그렇지? 묵묵부답이에요. 네,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둔형 외톨이였고 여러 가지 사회 불만이 있는 사람이었고 부산에 망상으로 할 수 없는 범죄 행태였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신 거고요. 우연히 조현병에 왔을 뿐이에요. 네. 말씀하신 취지 다 알아들으셨으니까, 예. 방송을 보면 아마 말씀하신 게 더 자세히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경비숙 대선님 안 계시네요. 그분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대구에서 시간 때문에. 너무 반가운 소식을 들었고, 좀 물어보려 했더니, 가셨구나. 그럼 안 되겠고요. 그럼, 아까, 강의하는데, 이정아,
대표께서 그 그림 그린 거 그거 제가 봤거든요.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질문은 유재춘 교수님께 질문하는데, 우리가 뭐 강제 입원이니 뭐 입원하고 하는 게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근데 입원하는 거, 이거 사실 우리 일반 병원에서 입원하면 그렇게 뭐 말썽이 많고 부모들이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일반 병원이나. 근데 이것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가족들은 모두가 다, 저 역시 우리 애가 처음 입원했을 때 통곡을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하니까, 그게 가보면요, 병원에 가보면은 폐쇄병동이라든지 가자마자 애하고 입원할 때 병원 입원하면서 점을 탁 받습니다. 근데 그게요, 왜 그러는지 그걸 좀 철거해주면 좋겠고, 그걸 일반 병동처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왜 그러는지 그 교수님께 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 좀 답변을 해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병실 환경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대부분의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은 저희 병원을 포함해서 정신과 안정병동, 이제 폐쇄병동은 안정병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안정병동이나 일반 다른 병실이나 구조나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다른 데랑 다 똑같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면에서 좀 그런 마음을 안 가지실 수 있는데, 단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이제 비자발 입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입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밖에 나가게 되면,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뭐 병원으로 도망가서 집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더 이제 위험한 경우는 병원 뭐 이런 높은 데서 떨어져서 이렇게 좀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비자발 입원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문은 필요하다는 것은 좀 어쩔 수 없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단지 모든 병실이 다른 데랑 똑같이 그렇게 환경을 가져야 되는 게 맞고, 또 실제로 많은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정신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입원 수가, 병원 수가 이런 것들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 자체가 열악하고, 뭐 거기 가는 것만 해도 벌써 굉장히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더 질문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제가 말 조금만. 말씀하신 취지는 다 잘 전달됐을 거라고 할게요. 그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아서. 그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예? 그게 지금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중요한 얘기를 내가 빠뜨려가지고 전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네, 저희 발언기에는 아까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신 말씀 많으세요. 한 번씩 다 가지셨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다음부터는 토론하신 분들은 간결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완치가 깁니다. 왜 없습니까? 그냥 나 구슬래요, 전부. 그리고 80세 사는 분들한테 저희 분한테 봤습니다, 제가. 여튼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다음 장소에서 정말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돌아와서 잘 이웃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이나 서비스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다른 기회에 또 더 좋은 자리에서 또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사자들이 스스로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만들어서 의견들을 모아가고 그것들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발언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참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당사자분들께 박수로 격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